거지 같은 딸은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 말과 함께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에게 소금을 뿌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한 그 여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30년간 운영한 슈퍼가 서 있는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정확히 사흘 후 건물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석 달 안에 나가세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아래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자리에 두 가족이 마주 앉았죠. 오늘은 박태준과 강서연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주변 테이블에서는 손님들이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서연은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품이 있는 차림새였죠. 그 옆에는 서연의 부모님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민주는 절제된 미소를 지으며 태준의 어머니 명자를 바라봤어요. 서연은 긴장한 듯 물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명자는 처음부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었고 콧방귀를 뀌듯 코웃음을 쳤죠. 명자가 건성으로 서연의 직장을 물었습니다. 서연은 중견기업 경영지원팀 과장이라고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명자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마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과장이요? 30 가까이 됐는데 과장이면 좀. 그렇네요.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태준이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서연이는 능력도 좋고 성실해요.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알아?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여자 집안이 변변찮으면 나중에 고생하는 건 너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 명자는 대놓고 서연의 부모를 무시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들었지만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서연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은 참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서연 집안의 주소, 아파트 평수, 부모님 직업을 캐물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하나하나가 서연의 집안을 검증하는 듯한 투였어요. 서연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명자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뭐 나쁘진 않네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태준이한테는 좀 아까워요. 명자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굴었어요.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죠. 그때였습니다. 명자가 핸드백에서 작은 소금통을 꺼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었는데 익숙한 손놀림이었죠. 그리고는 태연하게 서연을 향해 소금을 뿌렸습니다. 하얀 알갱이들이 공중에서 빛을 받아 반짝이며 떨어졌어요.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아. 이 결혼, 난 반대야. 레스토랑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이쪽을 쳐다봤죠. 누군가는 포크를 놓고 입을 벌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습니다. 서연의 어깨에 머리카락에 하얀 소금 알갱이가 떨어졌어요. 서연은 천천히 냅킨으로 어깨의 소금을 털어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울 정도였죠. 태준이 황급히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서연아, 잠깐만 기다려.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야. 내가 사과할게. 놓으세요. 서연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께 고개를 숙였죠. 민준이 천천히 일어서며 명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죠. 뭘 후회해요? 잘 됐네. 애초에 마음에도 안 들었어.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과 아내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갔어요. 명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어깨를 으쓱했죠. 태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명자는 집으로 돌아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곧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요. 상견례가 끝난 다음 날 명자는 평소처럼 슈퍼를 열었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가게였죠. 좁은 매장이지만 근처 주민들이 자주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명자는 아침부터 과일을 진열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단골 손님이 어제 파혼했다며 물었어요. 명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태준이한테는 안 어울려.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명자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자신이 아들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죠. 태준은 어제부터 연락도 받지 않았지만 명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곧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슈퍼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어제 일을 자랑스럽게 떠들어댔어요. 근처 상인들도 명자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자가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물었어요. 최명자 씨 맞으십니까? 명자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그렇다고 대답했죠. 남자들은 태양개발 법무팀에서 나왔다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건물이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3달 안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저는 여기서 30년을 장사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입니다. 3달 안에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류가 명자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봤죠. 빼곡한 법률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명자는 말도 안 된다며 어디 가서 다시 가게를 차리냐고, 권리금은 어떻게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건 자신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차갑게 대답했죠. 남자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30년이었습니다. 명자가 이 슈퍼를 운영한 시간이었어요. 아들을 키우고 생활비를 벌고 명자의 모든 인생이 이 좁은 가게 안에 있었죠. 그런데 3달 안에 나가라니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명자는 엄마 좀 도와달라며 가게에 문제가 생겼다는 문자를 보냈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죠.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재개발이 걸린 거겠지. 서연이랑은 상관없어. 명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근처 상인 몇 명이 명자의 가게로 찾아왔어요. 명자 씨도 받았어요? 이 상권 전체가 재개발된대요. 태양개발이라는 회사가 이 일대를 통째로 샀다더라고요. 명자는 다른 상인들의 말을 들으며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재개발이 진짜였던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새 자리 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한 상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자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최소한 몇 천만 원은 필요했죠. 명자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에서 명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죠. 석 달. 그 안에 명자는 새 삶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매일 새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하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당했죠. 권리금이 너무 비쌌고 보증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명자의 통장 잔고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명자는 슈퍼로 돌아와 계산대 앞에 앉았습니다. 텅 빈 가게 안에서 명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석 달이라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명자는 상인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재개발로 쫓겨나게 된 사람들이었죠. 한 상인이 이건 계획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개발이 이 상권을 몇 달 전부터 노렸다더군요. 조용히 건물들을 사들였다고 해요. 다른 상인이 맞장구 쳤죠. 이 근처 건물 소유주들이 다 태양개발한테 넘어갔대요. 웃돈까지 주면서 샀다던데요. 명자는 상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태양개발. 그 이름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누군가가 태양개발 회장이 누군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사람이래요. 건설업계에서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던데요. 그 순간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민준.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명자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이름을 쳤죠. 태양개발 강민준.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사에 사진이 있었어요. 명자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앉아있던 서연의 아버지였어요. 차분하게 미소 짓고 있던 그 남자가 바로 태양개발 회장이었던 거죠.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명자는 황급히 휴대폰을 움켜쥐고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태양개발 회장 강민준, 무남동료 강서영과 함께.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명자는 기사를 클릭했죠. 사진 속에는 강민준과 서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선행사에 참석한 모습이었어요. 국내 최대 건설그룹 태양개발의 강민준 회장 58은 외동딸 강서연 28을 극진히 아끼는 것으로 알려져 명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이 재벌가 딸이었어요. 그것도 태양개발 회장의 무남 동료였던 거죠. 명자가 소금을 뿌렸던 그 여자가요. 명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태양개발이 갑자기 이 상권을 사들였는지, 왜 석 달이라는 촉박한 기한을 준 건지. 이게 복수였던 거예요. 주변 상인들이 명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명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크기가 실감났죠. 명자는 모임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상견례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서연의 단정한 옷차림, 절제된 태도, 그리고 명자가 뿌린 소금을 조용히 털어내던 모습. 그 모든 게 다시 보였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누구한테 덤빈 건지 깨달았어요. 명자는 집 앞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30년간 운영한 슈퍼를 잃게 된 이유가 바로 자신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태준이 받았습니다. 엄마.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태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서연이.
서연이가 태양개발 회장 딸이었어. 우리 가게가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야. 도와줘. 당연하죠. 엄마가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제가 말렸잖아요. 서연이는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엄마는 소금까지 뿌렸잖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들마저 등을 돌린 거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명자는 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명자의 신용등급으로는 큰 금액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담보가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은행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명자는 집도 전세로 살고 있었고 가게도 임대였죠. 담보로 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 가게를 구할 돈이 없었죠. 슈퍼 문을 닫으면 명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계를 잃는 거예요. 그날 밤 명자는 서연의 회사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어요.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수밖에 없었죠. 이틀 후 명자는 서연의 회사 앞에 섰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명자는 로비로 들어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경비원이 명자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거든요. 명자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회사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죠. 퇴근 시간이 되면 서연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6시가 넘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사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명자는 눈을 크게 뜨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연이 보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조용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죠. 명자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서연 씨, 명자가 다급하게 불렀어요.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죠. 명자를 보는 서연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무표정하게 물었어요. 명자는 서연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 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일 정말 죄송합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집안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제가 잘못했어요. 명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차갑게 명자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신분을 아셨으니까 사과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냥 평범한 과장이었으면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셨겠죠. 서연의 말이 명자의 가슴을 찔렀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명자는 할 말을 잃었죠. 저는 그날 어머님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금을 뿌리셨죠. 제 부모님 앞에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가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물건 취급하셨죠.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아세요? 명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슈퍼만은 살려주세요. 명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슈퍼요? 그게 지금 중요한가요? 어머님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제가 화가 난 건 슈퍼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때문이에요. 그 모욕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연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뒤에서 외쳤죠. 서연 씨, 제발요.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라졌어요.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명자를 쳐다봤지만 명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명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터벅터벅 걸어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한 달 반.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명자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거였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어요. 명자는 슈퍼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진열대, 냉장고, 계산대 모두 철거 업체에 넘기기로 했어요. 헐값이었죠. 명자가 받은 돈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명자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단골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눈가가 촉촉했죠. 어쩔 수 없어요. 다음 달부터는 여기 철거 들어온대요. 명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명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이나 여기 계셨는데 새 가게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명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 가게를 구하지 못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명자는 그저 고개를 저었죠. 일단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혼자 남아 마지막 정리를 마쳤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빈 가게 안에 홀로 서 있었죠. 형광등 불빛만이 휑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어요. 명자는 천천히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이 계산대 앞에서 숙제를 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손님들이 붐비던 명절 풍경도 생각났죠.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자는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자물쇠를 채우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죠. 30년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텅 빈 방에 앉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명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명자는 휴대폰을 꺼내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청소 일자리, 식당 보조. 온통 최저임금에 가까운 일자리뿐이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막막했어요. 그날 밤 명자는 꿈을 꿨습니다. 상견례 날의 꿈이었어요. 서연에게 소금을 뿌리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꿈속에서 명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서연에게 다정하게 인사했고 서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중과 서연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명자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손주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자 모든 게 사라졌어요. 현실은 차가웠죠.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예전에 슈퍼가 있던 곳이었어요. 이미 철거가 시작되고 있었죠. 포크레인이 건물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공중에 날렸어요. 명자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죠. 명자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같이 쫓겨난 상인이었어요. 저는 다음 주부터 편의점에서 일해요. 야간 알바요. 명자 씨는요?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 자기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남의 가게에서 알바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명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죠. 태양개발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죠. 건물 철거가 완료되었으니 더 이상 해당 구역에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입니다. 마이너스 강민준. 명자는 편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끝이었죠. 명자가 저지른 교만의 대가였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명자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죠.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했고 손님 응대도 익숙하지 않았죠. 예전에는 자기 가게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가게 직원이 된 거였어요. 명자는 매일 밤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취객들이 들어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명자는 참고 견뎠죠. 월급날이 왔습니다. 명자가 받은 돈은 150만 원이었어요. 한 달 동안 밤을 새워 일한 대가였죠. 예전에 슈퍼를 운영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벌었는데요. 명자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전세갱신도 어려웠어요. 곧 이사도 가야 할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편의점에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명자는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서연은 물 한 병을 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명자와 눈이 마주쳤죠.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물을 내밀었어요. 1,500원입니다.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카드를 건넸어요. 계산이 끝났습니다. 서연이 물을 들고 돌아서려는 순간 명자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 씨. 서연이 멈춰섰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뒤를 돌아봤죠. 후회하신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변하셨으면 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신분을 알고 나서야 사과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사과인가요? 명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어머님은 지금도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용서할 수 없는지. 서연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충고예요. 서연이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날 이후로 명자는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어요. 누가 오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응대했죠.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은 노숙자가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예전에 명자였다면 경계하며 쫓아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노숙자는 놀란 표정으로 명자를 봤어요. 물 한 병만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명자는 차가운 물을 건넸어요. 노숙자가 돈을 내려고 하자 명자는 손을 저었죠. 괜찮아요. 더운데 시원하게 드세요. 노숙자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힘들었지만 명자는 참았습니다. 어느 날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몇 달 만이었죠. 엄마, 잘 지내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명자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엄마 잘 지내. 태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비록 작은 방에서 적은 돈을 벌며 살고 있지만 명자는 배웠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졌죠. 명자는 이제 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명자의 성실함을 인정해 준 거예요. 급여도 조금 올랐고 낮 시간대로 근무를 바꿀 수 있었죠. 명자는 감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명자는 편의점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서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죠. 서연이 명자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명자도 황급히 인사를 받았어요. 어서 오세요.
서연과 남자는 음료수를 몇 개 골랐습니다. 계산대로 왔을 때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했어요. 결혼하시나 봐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손에 반지가 보였거든요. 네. 다음 달에 식 올려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옆에 있던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연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명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서연이 행복해 보였죠. 만약 태준과 결혼했다면 서연은 명자의 며느리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명자가 스스로 망친 거였죠.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명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명자를 잠시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을 나갔어요. 명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명자는 이제 알았죠. 자신이 저지른 실수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그날 저녁 명자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이 받았어요. 엄마, 태준아, 오늘 서연 씨 봤어. 결혼한대. 좋은 사람 만났더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태준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그만해요, 엄마. 다 지나간 일이에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괜찮아요. 엄마도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이 자신을 용서해 준 거죠. 고마워, 태준아. 엄마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 알아요. 엄마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친구가 말해줬어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데 손님들한테 진짜 친절하시대요. 명자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같이 밥 먹어요, 엄마. 그래, 태준아.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전화를 끊은 후 명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후회가 섞인 눈물이었어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명자는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고 교만을 버렸어요.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죠. 명자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명자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이제 명자는 알았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요. 그로부터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편의점 점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작은 월급이었지만 명자는 만족했습니다. 태준과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식사를 했어요.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지만 관계는 회복되고 있었죠. 명자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명자는 쉬는 날이라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명자 씨? 돌아보니 예전에 함께 상인회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명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점장 됐어요. 명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도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했죠. 우리 참 웃기죠? 예전에는 가게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알바. 그 사람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명자의 말에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명자 씨,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좀 까칠하셨는데. 제가요? 명자가 놀라 물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상인회에서 명자 씨 좀 무서워했거든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명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보였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잖아요. 명자 씨 편의점에 가끔 가는데 손님들한테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습니다. 명자는 다시 벤치에 앉아 생각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을까. 서연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 손님들, 상인의 사람들. 명자는 모두에게 교만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죠. 오늘 깨달은 게 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 돈이 있는지, 직업이 좋은지, 집이 큰지, 그런 것들로만 사람을 봤다. 하지만 그건 틀렸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였다. 서연 씨는 재벌 딸이었지만 겸손했다. 나는 작은 슈퍼 주인이었지만 교만했다. 이제야 알았다. 늦었지만. 명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생각했어요. 서연은 곧 결혼할 거예요. 행복하게 살겠죠. 명자는 서연에게 미안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명자는 다짐했죠. 앞으로는 절대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출근길에 노숙자를 만났어요. 명자는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따뜻한 거 드세요. 노숙자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명자는 미소 지으며 걸어갔죠. 편의점에 도착하자 아르바이트 학생이 명자를 반겼습니다. 점장님, 안녕하세요. 응, 왔어? 오늘도 힘내자. 명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명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있다는 걸요. 겸손함을 배웠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죠. 명자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게 주인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명자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명자는 편의점 앞에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누구든 존중해야 해. 명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한 손님이 편의점으로 들어왔어요. 명자는 돌아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자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편의점에서 적은 돈을 벌며 살고 있지만 명자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게 중요해요. 명자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배웠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명자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